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5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속에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의 부채 한도와 관련된 의회 절차를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중국의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부진한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금 불거졌죠. 북한의 우주 발사체 소식까지 국내 증시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증시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하루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발사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장 직후에는 2,596선까지도 터치했습니다. 장중 연 고점을 새롭게 썼던 하루였는데 11시 반 구간에 반락을 한 뒤에 현재 구간에는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낙폭이 조금 더 두드러진 하루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장 직후에는 하락 출발을 했지만 빠르게 반등을 한 뒤에 장중에 860선을 터치하는 데도 성공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도 0.7%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857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는 외국인이 이끌고 있는 하루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달 들어서 단 5거래를 제외하고 연일 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2,200억 원가량을 담아내고 있는 외국인,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도 3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소폭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2거래일째 잡히고 있습니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업종의 탄력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OLED 관련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최근 진행한 제네시스 디스플레이 입찰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를 최종 공급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출시되는 제네시스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가 탑재가 될 예정인데요. 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다른 OLED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참 많이 들려줬습니다. 지금 보이는 4가지의 기업이 모두 다 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계약 체결의 소식을 들려줬던 기업들이고요. 힘스와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상승 추세를 그리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오후장 들어서는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특징주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휴대폰 부품주들입니다. 지난달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삼성전자가 23%를 차지하면서 점유율 1위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은 16%로 2위를 기록했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S23의 판매량이 둔화됐지만 신제품인 A의 판매량이 견조하게 이어지면서 1위 수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 오늘도 들썩입니다. RF세미 같은 경우에는 전일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18%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별 종목 한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사 분할로 인해서 거래가 정지됐던 이수화학이 오늘 변경 상장을 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재상장이 됐는데요. 이 두 종목 모두 다 현재 구간에는 강세 상한가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개장 직후에 빠르게 반등을 했고 이수화학은 변동성을 보이다가 현재 구간에는 가격 제한폭으로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 OCI 같은 경우에도 재상장 후에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5월도 마지막 날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주식 빅리그와 함께 하시면서 5월 마지막도 여러분들 수익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식 빅리그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주식 빅리그 오늘도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웨일스텝의 캔들 박사 유쌤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유쌤, 네. 저희가 이제 만난 지도 꽤나 됐습니다. 그렇죠? 네, 벌써 5월 마지막 거래일이 찾아왔는데요.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은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네, 지금 뭐 시장의 방향성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올해 하반기에도 충분히 우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말씀드렸고 단기적으로 잠깐의 뭐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영향을 좀 받긴 하지만 올해 이제 6월부터 해서 이제 미국의 뭐 CPI가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은 또 아무래도 6월 15일부터 진행되는 미국의 FOMC 회의에서 또 어느 정도 완화적인 또 정책도 기대를 또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 6월 달이 상당히 뭐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연준의 긴축보다는 완화적인 또 정책, 양적 완화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6월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의 CPI 둘째 주 정도에 또 발표가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15일부터 해서 FOMC가 또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뭐 충분히 6월 중순 정도까지의 시장의 방향성은 뭐 강하게 반등은 이어질 가능성은 뭐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CPI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반등 거기에 완화적인 정책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시장의 방향성을 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5월은 지나갔고요. 이제는 우리는 다가오는 6월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6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방송 시간 외에도 6월도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누면서 시장 방향성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리그 핫 이슈 시간을 통해서 시장의 주요 이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만나보시죠. 영화 범죄의 도시 3가 오늘 개봉을 했습니다. 엔데믹과 함께 코로나19에도 흥행 돌풍을 일으킨 영화 범죄의 도시 시리즈 중 3편이 개봉이 되면서 영화관주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올해 영화 관객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반기 기대작들과 함께 영화 관련주 실적 회복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영화 범죄의 도시 3가 개봉을 했습니다. 우선 예매 관객만 63만 명가량으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또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보실 건가요? 네. 네. 영화 보실 거예요? 당연히 봐야죠. 저는 마동석 씨의 팬입니다. 네. 우리 앵커님께서는 2까지 보셨나요? 네, 저 봤죠. 아, 2 네. 보니까 3도 기대가 되고 사람들이 왜 기대하는지 또 알겠더라고요. 네. 아, 네. 자, 그러면은 네. 범죄의 도시 뭐 3 뭐 관련해서 또 내용을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또 영화 관련해서 얘기를 또 하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관심 가져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 네. 정리를 좀 할 텐데 자, 먼저 어제 코로나 때부터 해서 아무래도 거리두기로 인해서 영화관의 뭐 실적이 상당히 많이 또 부진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관련주들이 흐름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관객 수 회복이 이제 작년부터 해서 이루어졌고 여기에 광고 매출도 이제 감소해서 이제 다시 또 증가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지난해 초부터 해서 뭐 3, 4분기까지 2019년 관객 수가 이제 뭐 관객 수 대비해서 70에서 80% 수준까지 회복하는 등 뭐 기대감이 있었지만 지난해 뭐 4, 4분기와 올해 1분기까지 해서 다시 또 꺾이면서 아무래도 관련주들의 또 흐름도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영화 뭐 진흥위원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은 올해 총 관객 수는 2,945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 뭐 19년도와 비교했을 때 이때 당시에는 뭐 8,645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 뭐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시장이 뭐
정책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올해 천만 영화도 외국 영화죠. 바로 뭐 아바타 2가 유일하기 때문에 상당히 범죄도시 3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영화 관람 입장권 이제 통상 전산망에 따르면은 오늘 오전에 이제 영화 범죄도시 2의 예매율이 87.2%, 예매 관객 수는 뭐 6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집계가 됐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연휴부터 해서 27일부터 해서 29일까지 사흘간 이제 시사회를 통해서 영화를 관람한 사람이 뭐 48만 2천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매 관객 수까지 더하면은 뭐 111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범죄 도시는 이제 뭐 2017년도부터 해서 2까지 해서 뭐 2020년까지 누적 관객 수가 각각 뭐 687만 명 그리고 2는 1,269만 명에 달했는데 범죄 도시 2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유일한 뭐 이제 유일한 1,000만 관객 영화로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범죄 도시 3 실 관람객들의 평가가 이제 CGV 골든 에그 지수에 따르면은 99%를 기록하는 등 관객들의 반응도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극장가는 범죄도시 3가 이제 위기에 빠진 한국 영화계의 숨을 불어 넣어줄 뭐 구원투수가 될 것이다라고 또 기대를 하고 있고 범죄도시 2의 흥행 기록을 뭐 뛰어넘을 수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또 평가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극장 관계자는 지금 개봉 시기 면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비수기인 4월을 지났고 여기에 성수기가 7월에서 8월인데 그래도 이 기간에 가깝게 개봉을 하면서 관객을 좀 대거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다음 달 이제 6일 기점으로 해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바로 이제 트랜스포머의 시리즈도 개봉을 하는데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뭐 플래시 뭐 영화도 개봉이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 뭐 6월부터 해서 영화관의 관객 수가 수요가 좀 충분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영화 그리고 이제 범죄도시 3에 대한 관련주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범죄 도시뿐만 아니라 트랜스포머까지 해서 굵직굵직한 대작들의 개봉이 앞두고 있고 이와 함께 영화 관련주들을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의 반응만 보면요. 사실 영화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실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오늘 개봉 날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더디거든요. 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시는 건죠? 네, 지금 시기가 상당히 딱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는데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뭐 차트를 보면은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목하기에도 좀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증권가에서는 뭐 장기적인 부진은 이제 조만간 끊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 대작들이 또 대거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충분히 3, 4분기까지 이제 충분히 실적이 회복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관련주들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CGV인데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영화관으로 또 볼 수 있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이제 고품질 멀티플렉스 극장을 국내 최초로 또 보급하면서 대표적인 영화관 관련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CGV 기술적 기본적 흐름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자 먼저 기본적 내용 기준에서 단기간에 그래도 수급 개선이 조금 이루어지는 부분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대주주지분 기준에서는 뭐 50% 그 외에 이제 신용 물량은 0.91%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또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뭐 실적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실적 기준에서 보시면은 연간 실적 기준에서 아무래도 코로나 때 20년도부터 해서 22년까지 보시면은 영업이익 적자가 상당히 컸죠. 근데 21년과 작년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적자 폭이 이제 축소가 되면서 올해는 이제 흑자 전환을 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24년, 25년까지 다시 실적이 추가적으로 개선이 되는 이런 컨센서스를 기준했을 때 충분히 주가의 이제 반등, 주가의 이제 바닥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 종목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일본 기준에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지표상에서도 개인 누적을 추가를 했는데 이 개인 누적 보시면은 작년 12월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개인 수급이 빠지면서 외국인과 뭐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여기에 오늘 뭐 기준에서 어제 좀 반등이 나오고 나서 오늘 횡보가 좀 오늘 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상당히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매도세가 조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보합권에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박스권 구간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충분히 범죄도시 3의 뭐 흥행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고 박스권 구간도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추세 우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했을 때 뭐 16,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거래량 기준에서는 30만 주 정도만 뭐 수반이 돼도 CJ, CGV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CJ, CGV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종목 더 연이어서 볼 텐데 바로 콘텐트리 중앙인데 콘텐트리 중앙은 뭐 영화관 쪽은 아니지만 콘텐트리 중앙의 자회사 BA 엔터테인먼트가 범죄도시 3의 이제 제작에 참여를 하면서 충분히 범죄도시 3의 흥행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를 한번 또 준비를 했는데 콘텐트리 중앙도 크게 뭐 문제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뭐 4천억 정도가 되고 여기에 대주주 지분은 53% 그리고 신용 물량은 1.3%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실적 기준에서 보시면 앞에 CJ, CGV와 좀 동일하죠. 그래서 20년도부터 해서 22년도 작년까지 해서 적자가 추가적으로 이어졌고 올해 그래도 적자 폭이 조금 축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4년과 25년에는 충분히 매출액이 또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도 다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충분히 한번 지금 시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일봉상 기준에서 보시면 어제 좀 반등이 나왔다가 오늘 어제의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는데 오늘의 뭐 흐름이 크게 제가 볼 때는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바닥 구간에서 횡보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 저점을 다시 한번 터치하면서 여기서 다시 뭐 22,000원까지 다시 내려온다.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거래량 기준에서 반등 이어진다. 아무래도 범죄도시 3에 대한 직접적인 또 수혜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범죄도시 3의 흥행 여부와 추가적으로 기술적으로는 뭐 40에서 50만 주 정도의 거래량만 수반돼도 제가 볼 때에는 뭐 4월 25일의 고점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콘텐트리 중앙도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CGV와 콘텐트리 중앙 두 종목에 대해서 차트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 오늘의 밀림은 그렇게 의미 있는 밀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른 종목들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어떠한 종목 살펴볼까요? 네, 두 종목 더 준비를 했는데 뭐 네. 배급사 쪽으로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세 번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뉴라는 종목인데 영화 그리고 뭐 비디오물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배급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범죄도시 2가 이제 개봉 기간 동안에 상승세를 어느 정도 상승세를 또 보였기 때문에 이번 뭐 범죄도시 3의 뭐 흥행 여부에 따라서 반등 이어질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세 번째 종목으로 준비를 했고 그리고 네 번째 종목 기준에서는 여러분들도 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쇼박스도 배급 쪽으로 해서 상당히 유명한 회사인데 영화의 뭐 제작, 뭐 투자 및 배급업 등을 영위를 하고 있고 2007년 뭐 7월에 메가박스를 매각을 하면서 영화 콘텐츠 사업의 역량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 이 쇼박스도 범죄도시 2 흥행 돌풍에 이어 주가도 급등세를 또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3 흥행 여부에 따라서 이 두 종목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 두 종목에 대한 뭐 기본적 기술적 내용을 간단하게 체크를 또 해볼 텐데 뉴라는 종목 보시면은 그래도 다른 앞에 종목들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그래도 적자는 이어지진 않았어요. 흑자가 유지가 되면서 작년에는 그래도 흑자 폭이 더 높아졌다라고 또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충분히 범죄도시 3 기준에서 반등 또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봉상 기준에서 상당히 흐름은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 구간에서 횡보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뉴가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최소 200에서 300만 주 정도의 거래량만 수반돼도 제가 볼 때에는 4월 25일에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반등이 또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혹시라도 이어진다면은 추가적으로 뭐 8,000원까지의 반등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혹시 뭐 관련 뉴라는 종목에 대해서 뭐 혹시 들고 계신 분들 또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네 번째 종목 기준에서 바로 쇼박스인데 쇼박스도 크게 뭐 내용은 뭐 우려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실적 기준에서 보시면은 적자 어제 작년에 적자가 좀 이어지긴 했지만 연간 실적 기준에서 뭐 추가적으로 4년 연속 적자가 이어져야 우려할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이 종목도 뭐 기술적 흐름 기준에서 본다면은 앞에 종목들보다는 좀 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4월 25일 기준에서 거래량이 한번 강하게 실리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또 실릴 가능성이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월 25일 날 2,600만 정도의 거래량이 뭐 수반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4월 25일 거래량 기준에서 뭐 2,500만 주 정도의 거래량만 수반돼도 강하게 또 반등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관련주들 한번 단기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영화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범죄도시 3의 흥행과 함께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련 종목들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식 빅리그는 유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쌤과 주식 빅리그 이 1시간 외에도 다양한 종목 이야기와 투자 포인트 나누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샵 3772번으로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니까요. 노란톡 입장하셔서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적인 상황 역시나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리그 핫이슈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리그 쟁탈전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캔들박사 유쌤께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엄선해서 골라오셨습니다. 6월을 맞이하는 오늘장 과연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유쌤.
5월 네. 마지막 거래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도 상당히 신중하게 종목을 또 체크를 했는데 네. 바로 한솔 테크닉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기업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드리면은 백색 가전, 뭐 TV용 뭐 부품, 여기에 뭐 스마트폰 부품, 그리고 태양광 모듈, 그리고 LED 소재 등 다양한 IT 사업부를 또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휴대폰 사업은 이제 스마트폰과 태블릿 제품을 주 품목으로 생산하여 고객사인 뭐 삼성전자에 납품을 좀 하고 있고, 2022년 초에 아이원스를 인수를 하면서 반도체 장비와 부품 그리고 세정 분야로 사업을 확대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에 이제 2023년 1분기 연결 기준 사업별 매출 비중을 좀 보면은 전자 부품 쪽이 52.8%,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뭐 파워보드가 39.3%, 그리고 LCM이 10.2%, 나머지 기타 3.3%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또 휴대폰 쪽은 24.6%, 그리고 태양광 모듈 쪽인 솔라가 13.6%, 마지막으로 이제 뭐 반도체가 8.8%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사업 분야를 보면은 충분히 다양하게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고, 이슈가 다양하게 또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파워보드 쪽은 이제 주로 LCD TV에 주력을 하고 있고, 주요 고객사는 뭐 삼성전자로 볼 수 있고, 특히 뭐 프리미엄 TV 시장 내 70% 점유율을 또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삼성전자 이제 TV에 파워보드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이제 50인치 이상의 대형 TV와 4K 이상의 고사양 제품의 모듈을 공급 중으로 매출의 약 50%가 삼성전자 TV 부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 TV의 매출, 출하량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이제 휴대폰 쪽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쪽에 보급형 모델을 조립을 해서 완제품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대기업에 안정적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준해서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26.9%가 증가를 하면서 상당히 올해 뭐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2,200억 정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을 좀 했는데, 여기에 수요 예측에서 모집액의 5배 이상으로 이제 흥행이 되면서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을 뜨겁게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장이 평가한 이제 회사채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겠다는 투자자들이 또 많이 몰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좀 기업이다라고, 그리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업에 대한 신뢰도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프리미엄 TV 부분 가동률이 이제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물류 비용 정상화와 추가적으로 태양광 모듈 쪽에서 수주에 대한 내용이 실적에 또 반영이 되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이익률이 회복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된다라고 또 증권사의 분석 내용도 있고, 22년도에 인수한 한솔 아이온스는 이제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이제 식각 장비 챔버 주요 제품을 공급 중에 있는데, 반도체 시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22년도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또 실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 뭐 상당히 반도체 뭐 시장도 어느 정도 충분히 개선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올해 뭐 하반기에 실적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올해 뭐 4분기 안성에서 이제 세정 그리고 코팅 관련 신공장이 완공이 또 예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뭐 24년도 정도에 어느 정도 이제 또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좋은 또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여기에 뭐 이제 추가적으로 기본적 기술적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 기준에서 보시면은 2,400억 정도가 되는데, 아무래도 코스피 200 또는 코스닥 150 종목 외에는 외국인이 직접적으로 수급을 들어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인데,
그래도 수급적 기준에서는 외국인의 뭐 계좌로 인해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수급 개선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신용 물량은 2.3%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뭐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 PER 그 기준에서 보시면은 5.3% 그리고 PBR은 0.71%가 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뭐 저평가돼 있다라고 충분히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여기에 뭐 실적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실적 기준에서도 상당히 올해가 뭐 작년보다 해서 또 증가,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매출액도 증가세를 또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안정적으로 또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또 재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 기술적 분석 기준에서 보시면은 오늘 반등이 조금 나왔다가 좀 밀리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상당히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위치상으로는 다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부터 해서도 다시 한번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한번 공략의 기준을 갖는다면은 7,500원에서 제가 7,600원을 설정해 왔는데, 지금 가격 기준에서는 뭐 7,500원 밑으로 이제 빠지면서 지금 뭐 7,470원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뭐 지금 가격 기준에서도 충분히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전 뭐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 8,500원 정도까지의 반등 한번 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는 뭐 8,500원 정도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 그렇다면은 뭐 손절가 뭐 기준에서 설정을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뭐 6,500원 정도가 또 의미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참고했을 때 뭐 7,000원에서 6,500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반등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솔테크닉스 한번 주의 깊게 뭐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5월 마지막 거래일 리그쟁탈전 종목은 한솔테크닉스였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7,500원에서 7,700원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가부터도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7,000원에서 6,500원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격 밴드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리그쟁탈전 시간을 통해서 종목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 장중에 이러한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오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유쌤,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 그리고 또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와 함께 하시려면 지금 카메라를 켜셔가지고 이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은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그게 혹시라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위에 보시면은 샵 3772로 유쌤을 꼭 적어서 문자를 또 보내주시면은 링크를 또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바로 탑픽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도 함께 잡아드리는데, 제가 1차적으로 목표가를 또 설정을 해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한다면은 그 후부터 해서 추가적인 또 전략도 잡아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방송보다는 더 빠르게 대응을 또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의 뭐 탑픽 종목도 노란톡방에서는 먼저 또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더 빠르게 대응을 또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뭐 이전부터 해서 탑픽 종목들 뭐 좋은 결과를 내드렸는데 5월 15일 정도 기준에서 아마 HPSP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좀 잡아드렸는데, 오늘 뭐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또 노란톡방에서는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면서 전략도 잡아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한 종목들 함께 충분히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종목 상담은 해드리고 있지 않지만 노란톡방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상담을 또 신청을 하시면은 자세하게 또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종목에 대한 중요 체크 포인트들, 그리고 여기에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전략까지도 함께 여러분들에게 다 잡아드리기 때문에, 물려서 힘드신 분들 계시다면은 지금 방송이 끝나기 전에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준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QR코드 낯설고 어려우신 분들은요. 샵 3772번이 활짝 열려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을 통해서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정리해서 또 보내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리그 쟁탈전 시간까지 이어가 봤고요. 이번에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차트를 보는 비법, 히든 종목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캔들 박사 유쌤과 함께 캔들을 보는 비법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히든 종목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어떤 캔들 공부해 볼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로 또 실전 투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캔들을 또 준비를 했는데, 자, 캔들 여러분들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쉽게 배울 수가 있고 실전 투자에서도 쉽게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좋은 종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은 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빨리 교육에 좀 들어갈 텐데,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종목을 또 잡을 수 있는 바로 상승 전환 캔들 기준에서 상승 잉태 확인형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면서 상승 잉태 확인형이 또 발생된 오늘의 또 히든 종목도 기대를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육과 히든 종목 다 잡으시려면 여러분들은 채널 고정만 하시면 되겠죠. 자, 상승 잉태 확인형 기준에서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은 상승 잉태형,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상승 잉태 확인형이 있는데, 자, 두 캔들 기준에서 보시면은 상승 잉태형은 별이 캔들이 2개, 그리고 실루더가 별이 2개이기 때문에 실전 투자에서는 매수의 신호로 활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캔들이 하나 더 오죠. 오른쪽에 보시면 확인형은. 그래서 이렇게 확인형까지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실루더가 별이 3개이기 때문에 실전 투자에서는 매수의 신호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주가 바닥 구간에서 형성이 됐을 때 우리가 또 공략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상승 잉태 확인형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상승 잉태형은 매수의 신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상승 잉태형이 발생했을 때는 관심 갖고 확인형까지 나오는 것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승 잉태형 이렇게 활용을 좀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서구형에 대해서도 몇 번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서구형도 충분히 매수의 또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루더가 별이 3개죠.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또는 횡보할 때 발생을 하면은 충분히 상승 전환 캔들로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전서구형은 방송 시간이 없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주말에도 교육을 또 해드리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꼭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상승 잉태 확인형은 3번째 캔들의 기준에 따라서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부터 해서 오른쪽까지 보시면은 캔들 기준에서 이렇게 3번째 캔들이 양봉 크기가 더 커지죠. 커지면서 위치도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3번째 캔들의 위치에 따라서 신뢰도는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높아지면은 그만큼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활용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 음봉의 윗꼬리는 상황에 따라서 바로 몸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음봉 몸통 캔들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들을 왜 제가 교육을 해드리냐면 이렇게 변형 캔들도 충분히 실전 투자에서 활용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이렇게 변형 캔들을 활용을 해서 보시면은 왼쪽에 변형 상승 잉태형, 그리고 오른쪽에 변형 상승 잉태 확인형인데 동일해요. 상승 잉태형하고 동일하게 변형 상승 잉태형도 별이 2개이기 때문에 실전 투자에서는 매수의 신호로 활용하지 않는다. 하지만은 변형 상승 잉태 확인형은 신뢰도가 별이 3개이기 때문에 실전 투자에서 바닥에서 발생을 한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상승 반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캔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캔들도 잘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캔들들이 어디에서 발생을 해야 우리가 매수의 신호를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체크를 해볼 텐데, 자,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들 여러분들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많이 좀 잘 알고 계실 텐데, 자, 이 종목 기준에서 보시면 18년도 9월부터 해서 20년도 5월까지 흐름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조건 기준에서 보시면 바로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한다. 3거래일보다 더 길게 이어지면은 신뢰도는 더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보시면은 월봉이기 때문에 3거래일이 아니라 거의 뭐 지금 기준에서 1년 이상의 하락률을 보였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기준에서 보시면 중소형주는 15%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야 한다. 이때 당시에 코스모 신소재는 중소형주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15% 이상의 하락률만 보여도 되는데, 자, 고점 대비해서 이제 기준을 잡으면 되겠죠. 고점 대비해서 바닥까지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지면서 81%의 큰 하락률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때는 여러분들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상승 추세도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조건 기준에서 보시면은 1거래일 캔들이 음봉으로 발생. 자, 요거 보시면은 충분히 첫 번째 캔들 기준에서 음봉으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이제 네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2거래일 캔들이 1거래일 몸통의 범위 안에서 양봉으로 발생. 자, 요거는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은 첫 번째 음봉의 몸통 안에서 두 번째 캔들이 양봉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네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다섯 번째 조건이죠. 3거래일 캔들이 1거래일 캔들의 몸통 3분의 2 위치에서 마감이 되어야 한다. 위에서 마감이 되면은 충분히 상승 형태 확인하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확대해서 보시면 어때요? 첫 번째 캔들 음봉의 3분의 2 지점 위에서 세 번째 캔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럴 때 충분히 우리는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 상승 형태의 확인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런 때는 여러분들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락률도 상당히 크고 하락 추세도 1년 넘게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때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상승 추세도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모 신소재 상승 형태 확인형이 발생하고 나서 무려 올해 4월까지 1620%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승 형태 확인형만 잘 알고 있어도 이런 종목들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뭐 힌트를 드리면서 설명을 또 드릴 텐데 지금 잠깐 또 쉬었다가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 힌트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상승 형태 확인형에 대한 차트 공부를 해봤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차트가 신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유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오늘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함께할 수 있으니까 지금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우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를 스캔하신 다음에 입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히든 종목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뭐 히든 종목 시간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자, 오늘의 뭐 히든 종목 시총 기준에서는 7천억대지만 이 종목은 대형주로 좀 분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신용 물량도 그리고 외인의 뭐 수급, 대주주 지분도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내용은 없고 단기간에 외국인의 또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들 수급 개선을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PBR 기준에서는 1 정도가 되기 때문에 1.19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적정한 그런 또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 기준에서 보시면은 충분히 21년도부터 해서 22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세를 또 보이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올해 뭐 실적도 뭐 비슷한 수준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여기에 뭐 히든 종목 월봉 기준에서 보시면은 자, 하락 추세가 3거래일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첫 번째 조건이 충족이 되고 하락률 또한 상당히 길게 나왔죠. 여러분들 기간 기준에서 보시면은
2년 넘게 하락 추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중대형주 기준에서 대형주 기준에서는 10% 이상의 하락률만 나와도 되는데 자 고점 대비해서 보시면은 73%의 큰 하락률을 보였기 때문에 앞에 코스모 신소재 기준 잡았을 때도 하락률이 80%가 됐기 때문에 이 종목도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세 번째 조건 바로 음봉으로 발생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 캔들은 음봉으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또 이제 네 번째 조건이죠 여러분들. 첫 번째 음봉의 몸통 안에서 두 번째 캔들이 양봉으로 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네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여기에 제일 중요한 마지막 조건이죠. 다섯 번째 조건인데 바로 첫 번째 몸통, 음봉의 몸통 3분의 2 지점 위에서 보시면은 세 번째 캔들이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여러분들 바로 매수의 신호를 볼 수 있는 상승 잉태 확인형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런 때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충분히 기술적으로 이 종목 상당히 신뢰도가 높고 반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골든 크로스 기준에서도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노란 톡방에서 교육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 자, 골든 크로스 여러분들 많이 또 들어보셨을 텐데 자, 이 종목 일본 기준에서 보시면 올해 1월부터 해서 5월 30일까지의 흐름인데 지금 골든 크로스가 이제 5일선이 또 121선을 돌파하는 또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5일선이 1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은 추세가 중단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했을 때 뭐 기술적으로 좋은 또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이 종목 오늘 더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은 5일선이 지금 121선을 돌파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뭐 지표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과거에도 보시면은 19년도부터 해서 20년도 사이에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고 어때요 여러분들 다시 빨간 선이 파란 선을 돌파를 하면서 뭐 주가는 크게 상승세를 보였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지금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빨간색 선이 녹색 선을 이제 돌파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추세가 상승 추세가 또 강하게 나올 가능성 과거 대비해서 충분히 예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종목 기술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히든 종목 함께 하실 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죠. 방송이 끝나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방송 끝나기 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오늘의 히든 종목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들어봤는데요. 노란톡에 입장을 하시면 히든 종목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쌤 히든 종목을 알기 위해서 노란톡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여러분들 방송이 끝나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카메라를 지금 켜셔가지고 여기 우리 앵커님 아래 보시면은 여기 QR코드를 찍으시면 되고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 샵 3722로 유쌤을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쌤과 함께하는 주식 빅리그 유쌤과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으로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하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식 빅리그 유쌤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유쌤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 빅리그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5월 마무리도 지금 성공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